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점포 마을 소식 6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6월에 있었던 가장 큰 일은 뭐니 해도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작년 12월 3일 대통령의 계엄령 발표 이후로 국가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이 대통령께서는 전국의 마을 곳곳에서도 민주주의가 피어날 수 있도록 나라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황령산 전망대 건설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어서 하마터면 작은 도서관에서 진행 중인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그리고 점포동 여러 지역에서 진행 중인 안녕 로컬과 휴가 밖의 프로그램에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민들레가 있는 작은 도서관 활동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을 전해주실 조재명 기자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이번 달에 나온 지금은 점포시대에는 황령산 전망대 보도기사가 톱으로 실려 있습니다. 일면에 있는 그림을 보면 2단계 사업구역이 확장되면서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사업은 대원플러스라는 건설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부산시에서는 사업 심사를 거쳐서 2023년 4월에 황령산 유원지 조성 사업에 따른 환경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점포동의 황령산 레포츠 공원에서 네. 황령산 동수대 부근까지 연결되는 케이블카용 로프웨이 593m와 황령산 정상에 건립되는 118m 높이의 전망대만 있었습니다. 그럼 이 그림이 이전에 계획했던 로프웨이 사진이네요. 이 사진에서 보면 로프웨이가 점포 청소년센터 부근에서 출발해서 황령산 정상의 전망 쉼터 부근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네. 부산시가 올해 4월 23일 네. 황령산 유원지 조성 계획이 포함된 도시관리 계획에 발표했는데 이것에 네. 따르면 공사구역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도시관리 계획에 첨부된 조성 계획입니다. 그림에서 왼쪽에 파랗게 보이는 부분은 기존 사업구역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점포동에서 황령산 정상까지의 구역이죠.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 의하면 이 공사구역이 그림 오른쪽에 있는 붉은 선까지 확장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그림의 붉은 선은 로프웨이, 즉 케이블카 노선이 연장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2.2km 더 연장하여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림에서 보니까 노선이 상당히 많이 연장됐는데요. 로프웨이가 황령산 정상에서 시작해서 대연동까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로프웨이가 끝나는 곳은 어딘지 궁금합니다. 네, 이해하기 쉽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황령산 둘레길 문현동 방향에서 찍은 것입니다. 왼쪽 산 정상에 보이는 곳이 금년산 청소년 수련관 뒤편이고요. 로프웨이는 황령산 정상 부근의 118m 높이 전망대에서 시작하여 사진에서 보이는 능선을 따라 연결됩니다. 그리고 사진 오른편 아래쪽에 보이는 노란색 건물 앞까지 갑니다. 로프웨이가 저 노란색 건물까지 간다는 말씀이신데요. 그곳이 어딘가요? 네, 저 건물은 대연동에 있는 스노우 캐슬이라는 시설인데요. 사계절 실내 스키장 용도로 2007년에 개발되었습니다. 네. 저도 자주 지나다니는데 도시고속도로 번영로를 달리다 보면 황령산 중턱에 10년이 넘게 방치된 건물이 보이는데 이곳이 그곳이군요. 그렇다면 황령산 전망대 개발은 그 목적 가운데에는 스노우캐슬 활성화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대원플러스는 황령산 전망대를 처음 구상할 때부터 스노우캐슬 개발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원플러스는 송도 해상 케이블카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송도 케이블카는 송도와 부산 관광을 활성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서구청이 송도 해수욕장 개장 100주년을 맞이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 해가 2013년이었었지요. 그런데 황령산의 흉물시설로 방치되었던 스노우캐슬이 민간 투자업체에 인수되었던 시기가
그 전 해인 2012년입니다. 아, 네. 스노우캐슬은 FN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 회사는 네온플러스 건설, 동일철강, 골든블루 3개 회사가 주주로 참여하여 설립한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시 말하면 네. 네온플러스 건설은 송도 해상 케이블카 건설에 참여하던 시기부터 황령산에 있는 스노우캐슬 운영 방안을 고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포동에서 황령산 네. 정상까지 이어지는 로프웨이는 2021년에 제안했습니다만 이 당시에 이미 이 로프웨이를 황령산 능선까지 네. 연결하여 대연동의 스노우캐슬까지 연결할 구상을 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사계절 실내 스키장의 스노우캐슬에 대해서는 사실 비판도 많지만 그것을 수십 년째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반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령산 정상에 전망대를 세우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현재로는 이 네, 문제를 네. 단순히 찬성이나 반대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령산 개발은 전포동이나 부산 진구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부산 시민 전체가 고민해야 할 문제를 안겨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개발이 진행되면 황령산의 스카이라인이 지금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앞으로 황령산을 올려다볼 때 자연스러운 능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케이블카가 다니는 그런 산이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자연 환경이 있는 산이지만 네. 앞으로는 산 전체가 종합 유원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네. 황령산은 부산의 도심이 있는 소중한 자연 자원입니다. 이 자원을 자연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유원지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들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지금 계획대로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면 네. 우리의 미래 세대는 자연 그대로의 황령산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즉 지금은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어떠한 자연 자원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은 사업 진행을 멈추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6월 20일 지하철 점포역 부산은행 앞에서는 황령산 개발에 반대하는 단체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왔던 황령산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이성근 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적 야합이 우려하는 거 참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모두가 심지어 우리의 미래 세대가 공유해야 할 공유자산을 개발업자가 마음대로 유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집에 이상한 놈이 쳐들어와서 빵 한 칸은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용인해 주시겠습니까? 황령산 개발은 그와 같은 논리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황령산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조재명 기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점포시대 8면에는 하마터면 작은 도서관에서 시행 중인 2가지 인문학 프로젝트가 실려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류의 인문학 행사를 취재한 조현란 기자를 모셔보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은 네. 기류의 인문학이라는 네네네. 취재를 했는데요. 네. 기류의 인문학은 하마터면 작은 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 프로그램에서는 부산의 자연, 역사, 장소에 관한 주제로 14차례의 강의를 하는데요. 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 중인 조윤희 하마터면 작은 도서관 관장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나온 부산, 지켜야 할 부산은 그야말로 그 프로그램 이름대로 부산이 지금까지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가를 이제 알아보고 또 앞으로 그 역사와 문화와 자연 요 세 파트에서 그걸 알아보고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되는 부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도 함께 나눠보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화와 역사, 또 자연, 이거 각각에 맞는 부산 지역의 전문가들하고 굉장히 또 강의를 잘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을 아주 여러 분을 다양하게 모셔서 우리가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6월에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시간이 김종기 교수님이 강의하는 자기만의 시선으로 바라보기이군요. 여기에서 자기만의 시선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사람들에게는 네. 사물을 규정짓는 문법이나 규칙이 있습니다. 네. 세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강사로 오셨던 김종기 교수님이 그러한 규칙이 생성되는 과정과 그 규칙을 파괴하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강의 한 토막을 보겠습니다. 옆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 옆으로 움직이면서 이 한쪽 구석으로 가서 대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소수일정은 화면 바깥으로 퍼져나갑니다. 화면 어느 쪽에 소수일정이 매여 있지 않고 화면 바깥으로 퍼져나가고,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가 기찻길을 쭉 찍어놓으면 쭉 이어지는 것처럼 소수점이 맺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원근법은 평행 원근법이라 한다는 것이고, 이 평행 원근법이 사용된다는 것은 이 그림 속에서 이미 그림이 전통적인 재현의 원리가 파괴되어 간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그림은 방고의 그림입니다. 강사님이 전통적인 원리가 파괴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원근법의 원리가 변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술사에서 르네상스가 중요한 것은 이때 원근법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원근법은 소실점을 사용하여 그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소실점이 있어야 입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그런데 방고는 기존의 원근법의 원칙을 조금씩 허물어 갔습니다. 강사님은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 기자님 덕분에 좋은 걸 다시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는 모두 이런 강의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외부 활동도 포함되어 있나요? 맞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네네. 강의실에서 듣는 강의도 있고 이와 관련된 영화 감상, 그리고 현장 방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는 방고의 미술에 관해서 들었지만 다음에는 고흐를 소재로 한 영화를 보고 현대미술관에서 미술 이론에 관해 들어보는 이런 방식입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프로그램이 참 흥미롭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행사가 10월까지 진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까지 수강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는 건가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의 신청은 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개별 강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윤희 관장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전체로 가입 신청도 가능하지만 매 회차별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 신청 또는 참여 문의에 대해서는 우리 하마터면 작은 도서관으로 해주시거나요. 아니면 거기 밖에 마을센터에 가시면 지나온 부산 지켜야 할 부산 이 안내 플랫과 함께 QR코드 붙어 있습니다. 이걸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처럼 수준 높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점포동에서 이루어지니까 무척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조일란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달 방송에서 점포동에서 안녕 로컬과 휴가 밖에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행사를 취재하신 유현대 기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당초에는 안녕 네. 로컬 소식과 네. 휴가 밖의 소식 두 가지를 전하려고 했는데 휴가 밖에는 주최 측의 사정으로 다음 달 7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은 안녕 로컬 소식만 일단 전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식 부탁드려볼까요? 네, 첫 번째 안녕 로컬 소식입니다. 네. 6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성전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점포동 마을 나들이로 밖에마을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네. 밖에마을 교육공동체가 주관하는 점포 이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 나들이는 지난 4월 초에 성전초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6월에는 2학년 학생들이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를 해설사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러셨군요.
이제 전체 전포동 일대를 한번 돌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센터를 방문한 사진입니다. 여기 1층에서 대략적인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2층의 카페에서 철길의 유래를 알려주고 네. 이제 3층 옥상 방문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학생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어땠나요? 네, 2층 설명도 이제 전포동 철길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대단히 좋아했는데 네. 아무래도 3층에서 전포동 일대를 보는 게 제일 네. 좋았다고 아이들이 그러더군요. 그렇군요. 학생들이 참 즐거워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소식도 전해주세요. 네, 이제 다음은 마을 전방 관련 소식입니다. 네. 현재 전포동 소재 안녕 로컬 선정 단체는 밖에마을 교육 공동체, 네. 지금은 전포시대, 네. 하마터면 작은 도서관, 독립서점 크레타, 그리고 카페 한디인데요. 네. 오늘은 이 중에서 지금은 전포시대에서 준비하는 마을 전방 인터뷰 프로그램을 소개할까 합니다. 전포동에서 수십 년을 함께한 마을 구멍가게를 찾아가서 네. 가게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네. 현재 여러 가게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일정도 궁금한데 일정도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저희가 방문할 가게는 네. 대략 한 11군데 정도로 계획하고 네. 있고요. 7월 하순까지 이 가게들을 취재하고 인터뷰한 후에 이제 8월부터 마을신문과 밖에마을 TV를 통해 차례로 소식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유 기자님. 풍성한 보도 잘 들었습니다. 전포동 곳곳에서 이뤄지는 많은 활동을 보았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안녕 로컬 프로그램뿐 아니라 7월 1일부터 진행된다는 휴가 밖에 프로그램에 대한 취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전포동에 부영 아파트가 있는 장소에는 예전에는 대우자동차가 있었습니다. 대우자동차 공장이 있던 그 시절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설립해서 운영했던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민들레가 있는 작은 도서관을 취재하신 낸시 기자님을 모시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낸시 기자입니다. 저는 말 그대로 민들레가 있는 작은 도서관을 갔다 왔는데요. 네. 여기는 전포 카페 거리 바로 위에 네. 그 주택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여기는 2017년부터 고세명 관장님과 윤정선 부관장님이 운영을 해오셨는데요. 네. 이 도서관의 설립 배경에 대해서 관장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여 위에 저희가 2017년도부터 도서관을 개관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여기 부영 아파트라든지 현재 아이파크가 들어서지를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보면은 이 동네가 고령화 사회,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젊지만 조금 자립 기반이 좀 낮았던 어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소외된 계층이라고 봐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뭘 한 개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작은 도서관 문을 열자 이렇게 했던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취지로 도서관을 개관하셨는데요. 주변 지역민들이 이 도서관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도서관인 만큼 네. 도서관 이용과 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작은 도서관 치고는 도서 양이 상당히 많고 네. 도서 수준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스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수학, 과학, 영어 그리고 역사 수업까지 네. 파견을 나오신 선생님들과 네. 관장님 그리고 부관장님이 직접 운영을 하십니다. 그 수업에 대해서도 관장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2017년부터 지금까지 했던 큰 행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때부터 했던 게 토요스쿨. 그러니까 토요스쿨이라는 거는 아이들을 위한 일종의 공부방 형태. 그 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네. 매주마다 이렇게 열렸기 때문에 1년이면은 50회 이상을 열었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학교 못지않은 여러 가지 수업들이 이 도서관에서 진행 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도서관에 네. 진짜 가장 큰 자랑거리는 아직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렇군요. 네, 바로 독서 교실과 네. 손편지 쓰기 시간입니다. 독서 교실과 손편지 쓰기 시간. 둘 다 글쓰기와 관련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독서 교실에서 네. 읽었던 책들 속 인물들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이 네. 그 한글 손편지 쓰기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독서 교실에 대한 관장님의 자부심이 대단한데요. 전국 도서관들이 다 참가하는 어린이 한글 손편지 쓰기 대회에서 민들레가 있는 작은 도서관의 친구들이 으뜸상, 버금상 등 입상을 여러 번 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 민들레가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독후감을 출품을 했죠. 네. 출품을 했는데, 그러니까 3년 전, 4년 전에 우리가 2등상을 받았어요. 1등상은 장관상이거든요. 문화체육부 장관상인데, 문화부 장관상인데, 그 으뜸상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버금상, 그 다음에 재작년에는 저희가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상을 못 받았는데, 작년에는 2사람이나 받게 됐습니다. 작년에요. 예. 작년에 2사람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서관의 역할이라는 거는 책을 읽고 쓰는, 그 다음에 아울러 인성을 기를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게 가장 큰 자랑거리라면은 자랑거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 네. 상을 휩쓸었으니까 관장님뿐 아니라 온 동네가 축하할 일이네요. 이 도서관 친구들에게 토요일은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되겠네요. 그리고 다른 요일에도 프로그램이 있는 건가요? 네, 토요일 외에도 네. 목요일마다 네.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네. 손놀이터라고 해서 네. 손뜨개, 자수 등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배우고 작품을 만드는 일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작품을 가지고 네. 또 어울림 축제 행사에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뭐 작품들이 거의 프로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이 작품들이 판매되는 곳이 어울림 축제라고 하셨죠? 이 행사는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인가요? 네, 민들레가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는 네. 매년 11월에 어울림 한마당이라고 해서 국악 공연, 칼림바, 색스폰, 그리고 우쿨렐레 연주, 합창단 공연, 그리고 초대 가수 공연까지 네. 전시와 체험 수업까지 아주 전방위적으로 큰 축제를 엽니다.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점포 카페 거리를 방문하는 그 주민들까지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아리 활동으로 만들어진 아까 그 작품들을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관장님의 설명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희가 매년 11월 달에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어울림 한마당 축제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어떤 다른데 지원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하는 어떤 이런 행사고, 그 다음에 그 지역마다 보통 그때마다 행사 때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는 오세요. 점포 일동 주민. 네, 일동. 예, 일동 주민들도 오시고, 그 다음에 이곳 지나가던 어떤, 그러니까 여기가 점포 사이길이기 때문에 여기 왔다 갔다 했던 젊은 층도 와가지고 잠시 보다가 가는 어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지역 문화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서, 기타, 뭐, 같이 어울림 어떤 이런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 네. 어울림 축제라는 이름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민들레가 있는 작은 도서관이 정말 도서관 활동뿐 아니라 지역 문화 활동에도 크게 힘을 쏟네요. 네. 이 외에도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는 밥상 모임, 그리고 네. 학생들과 함께하는 황령상 지킴이 활동까지 도서관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아, 네. 민들레가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앞으로 마을 축제도 하고 다양한 행사를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행사도 취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시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달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보셨지만 점포동에서는 지금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저는 민들레가 있는 작은 도서관 활동을 흥미있게 보았습니다. 이 도서관에 대해서는 오늘 요약해서 보도했지만 고세명 관장님과의 인터뷰 풀 버전은 저희 밖에마을 TV에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시청자분께서는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서관은 2017년에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개관 당시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고등학생들이 요즘 성인이 되어 다시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개관할 당시 이 도서관 위편에는 대우 자동차 공장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진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 모두 철거되어 재개발되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 마을 공동체가 철거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마을이 없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과 학생들도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마을의 모습은 바뀌었지만 마을의 작은 도서관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을 지켜주는 장소가 있으니까 예전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죠. 농촌 마을 어귀에는 느티나무가 있고 세월이 흘러도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도시의 마을에서도 민들레가 있는 작은 도서관과 같은 문화 공간이 있어서 그 장소를 오래 지킬 수 있다면 농촌 마을의 느티나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자리를 지키면서 마을을 위해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주민들이 고향처럼 찾아올 수 있는 장소로 계속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달 전포마을 소식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